목사님. 오늘 제가 우리 대안학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우리 학교가 이렇게 세븐 파워 교육 그 최하진 박사님의 그런 정신들, 그다음에 그런 교육 철학들을 이어받아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여러분과 함께 그 교육 철학들을 같이 배워보고 또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감사한 소식을 전하면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세븐 파워 교육 책을 읽고 제가 마음속에 어떤 큰 뭔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확정된 마음이 있었어요. 이 책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 그리고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서 이 책 안에서 이렇게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이 책 속에서 마음속에 어떤 되게 속 시원함, 또 뭔가 명확함,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그래서 기도를 그날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학교 되면 너무 좋겠네요. 근데 그때 주셨던 마음은 네가 이거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븐 파워 교육을 해야겠다 하고 마음 먹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대안학교들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도 갔다 왔고요. 그래서 동두천 그 둘의 학교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분당에 있는 소명학교도 갔다 오고, 뭐 여러 가지 학교도 문의도 막 제가 넣었어요. 어떤 데는 방문 허락하지 않은 데도 있었어요. 그렇게 뭐 여러 군데도 제가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와야지. 그래도 사실 가서 뭐 엄청나게 알려줄 수는 없어요. 가서 이제 한 2시간 뭐 이 정도 되는 시간 속에 그 학교의 일들을 어떻게 다 배워오겠어요. 근데 이제 저의 마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하고 가서 보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이렇게 얻었던 이렇게 확정지었던 세븐 파워 교육, 여기 학교도 가야겠다. 그래서 중국에 목사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연락을 이제 취했습니다.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고 했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보냈는데 네이버로 보내야 되나? 내가 잘못 보냈나? 하고 네이버로 또 돌아가서 또 보내고 또 답장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주 목사입니다. 대안학교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세븐 파워 교육 책을 읽고 너무 감명 깊어서 학교에 찾아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또 인스타를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을 뒤졌어요. 쉬니까 나와요. 그래서 또 DM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주 목사입니다. 똑같이 써가지고 길게 긴 문장을 내서 또 보냈어요. 답장이 또 없어요. DM 이게 전 잘 모르니까 팔로우 이런 거가 안 되면은 뭐 안 읽는 건가? 그래서 또 이렇게 있다가 그게 한 3-4주 지났나요? 4주째 좀 됐을 때 그 만방국제학교 홈페이지 또 가서 제가 또 찾아냈어요. 이메일 하나를 밑에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뭔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마음을 막 주셔가지고, 그 전에 정리가 잘 안 됐었는데 제가 이 세븐 파워 교육 처음부터 끝까지 싹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에다가 다 띄우고, 그리고 교사분들도 프로필 사진 다 찍었거든요. 카탈로그 만들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했었는데 그것도 다 찍어서 제가 다 편집을 해서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걸 정리를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그날 홈페이지 정리를 싹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또 만방국제학교 밑에 홈페이지 주소가 밑에 이메일 주소가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딱 쳐가지고 안녕하세요, 또 이동주 목사예요. 대안학교 저희 시작했고 책 읽고 너무 감명받아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니까 제가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서 보냈어요. 이동주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치, 우리 같은 사람이 한둘이 보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지 우리도 밝혀야지. 내가 누군지 신원을 너무 안 밝혔기 때문에 답장이 없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도 싹 보내주고 뭐 여러 가지를 붙여서 저 백석교단입니다, 이렇게 안심하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또 며칠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또 글렀나? 근데 그 주간에 또 이제 그 40일 대안학교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문자가 하나가 딱 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취하진 박사입니다. 제가 시간 될 때 제가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제가 시간 되면 연락 주세요. 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엄청 기뻤어요. 거의 저는 마음속에 연예인을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연예인 만나는 기분처럼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이제 토요일날 그랬으니까 월요일쯤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떨리는 마음으로, 스타를 만나는 기분이에요. 전화를 딱 했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전화드렸던 이동주 목사예요. 예, 안녕하세요. 저 최하진 박사입니다. 너무 영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 중국은 엄청 되게 힘들다 지금. 한국 사람이 와서 방문하자는 사람 지금 되게 많다. 근데 제가 다 막고 못하게 하고 있다. 위험하다. 그래서 방문 어렵다. 근데 제가 우리 이동주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은 이유는 사실 이동주 목사님 말고도 나한테 이메일이건 무슨 메시지건 엄청나게 오는 사람 엄청 많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동주 목사님이 제 눈에 들어왔다. 이메일 한 3-4번 보내는 거 내가 읽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가봤다.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그 홈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다 해놨거든요. 이거 내가 읽었는데 이제 진정성이 느껴져서 그 수많은 사람들 사실 지금 집회 중에 8월 달은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오라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이동준 목사님 이 홈페이지 쓴 거 보고 마음에 진정성이 느껴졌다. 내가 당신의 교회를 한번 가도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사님. 그러면은 네, 잘 들려요? 저는 평상시에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바꿔주시든지 마이크 소리 좀 바꿔주세요. 위에. 네, 됐나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이제 오시라. 위에서 안 바꿨나요? 학교에 오시라. 이렇게 교회에 오시라. 이렇게 연락을 해드렸고, 그래서 9월 6일인가요? 수요 예배 때 오시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셔서 지금 그 파인애플 학습법이라고 해서 신간을 내셨어요. 그 책을 신간 사인회도 제가 또 요청을 해서 수요일날, 원래 주일 예배를 하셨는데 주일 예배는 좀 안 될 것 같고 금요 예배는 너무 늦고,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오셔서 사인회도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잘 됐나요? 감사하죠. 저는 여기에서 뭘 느꼈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게 사실 제가 연락한다고 그 사람이 왜 오겠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시작하는 그 시점에 되어졌다는 점들. 사실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 마음은 어쨌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 혼자만의 발버둥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저는 이게 제일 기뻐요. 그리고 그게 눈에 보여져요. 제가 우리 연초부터 제가 아무것도 안 보이던 그 순간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대안학교 하신다는데 보여지는 건 잘 없고 이게 맞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학교에 안 보내. 너희들, 제가 애들하고 리더스쿨 애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요. 저도 오라고 하기가 좀 그래 민망해. 뭐가 준비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도 참 골머리를 싸매고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되어져 가는 과정, 하나님이 차곡차곡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이분이 되게 거물이에요. 거물. 교육계에서 굉장한 거물이에요. 되게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에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이분이 권위적이지 않더라고요. 이동주 목사님 저 되게 권위적이지 않아요. 아무 때나 문자 하시고 되게 쉽게 찾아와서 연락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수련회 좀 갔다 오고 나서 좀 연락도 좀 주고받고 여러 가지를 좀 여쭤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들도 그 점을 알고 계시고,
같이 지금 이렇게 학교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참, 뭐 물질로든 또는 봉사로든 또 기도로, 특히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책의 이제 세 번째 브레인 파워와 모럴 파워를 한번 같이 나눠볼 텐데요. 한번 그 PPT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네, 됐나 안 됐나? 네, 안 되네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손으로? 네. 브레인 파워, 이제 아이들의 그 뇌, 지성을 깨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는 솔로몬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입학을 하면 선배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줘요. 그게 바로 솔로몬 프로젝트예요. 저거는 저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교장 선생님,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잘하는데 제 친구 또래들이 이 수업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가르치는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오, 그래? 너 해봐라. 그래서 그 아이한테 가르치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 공부 잘하는 애들 1등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가르쳐주는 시간이에요. 노하우를. 그래서 학교에 입학하면은 1등 하는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공부법을 알려줘요. 네. 그 문화 속에서 아이들 마음속에는 이런 문화가 생기는 거죠. 배워서 남주는 문화, 또 혼자 독식하고 세상에서 독식하는 세상 문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벗어나서 나누는 가치관. 또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받은 것을 그대로 거저 주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문화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저도 학창 시절에 보면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어떤 공부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수학이 이렇게 하는 건데 도저히 선생님은 사실 딱 자기 것만 하고 가잖아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저를 위해서 그 모든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하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전교 1등한테 이제 찾아가서 맛있는 거 하나 주면서 나 이거 좀 알려주라. 그러면 그 친구가 이거는 이거야 하면서 싹 알려줘요. 그러면은 그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자기를 가르쳐 줄 때 더 이해가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고 또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한테 배우기 좀 그래. 근데 옆에 나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영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이걸 이겨낸 사람이 나한테 알려줘요. 맞아, 그렇네. 깨어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 학교에서는 저렇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 마인드, 그리고 나누는 마인드를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내년에 저 교회 옆에 그 상가들이 몇 개 있잖아요. 뭐 떡볶이 집도 있고 복사기 집도 있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 소명학교가 들어와요, 내년에. 그래서 우리 여기 백오 신도시에 기독교 대안학교가 저희 학교랑 벌써 2개가 세워질 거예요. 근데 이제 소명학교는 분당에서 10몇 년 됐고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가 분당에서 잘 되는데 여기 백옷으로 수요 요청이 있어서 너무 멀어요. 여기 백옷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인천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안산에서 분당 가기가 힘들어요. 여기 백옷에 요 동네도 좀 세워주세요 하다가 그 소명학교 교장 선생님이 여기 학교로 오기로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찾다가. 그래서 땅을 보다가 우리 교회에 리더스쿨 있는 걸 보고 여기도 뭔가 학교가 하나? 그래서 이제 연결이 돼서 저랑 연락해서 이렇게 대안학교에 대한 나눔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경쟁자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 또 우리 대안학교 거기 잘하는 데가 오면 뺏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경계를 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저희 학교는 저희가 가진 노하우,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경력들, 교육 방식들 기꺼이 나누고 싶다. 이게 우리 학교의 가치관이다. 우리 학교는
경쟁하지 않는다. 우리 학교는 100곳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그 문화를 세우는 게 목표다. 그래서 제가 와, 감사해요. 저희 학교가 지금 너무 힘들고 뭔가 아는 것도 없고 한데 좀 그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까요? 기꺼이 오시라. 기꺼이 와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런 마인드가 돼 있는 거죠. 그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출발하는, 스타트하는 이런 학교에서는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에서 그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은 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기독교 선생님들, 그 교대를 나오시고 학교 생활을 하시고 기독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교회가 뒷받침되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 있다. 그리고 이거를 나눠줄 마음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이 학교에서 저렇게 남을 가르쳐주고 내가 나눠주고 알려주는 문화를 저 학교에서부터 세우는 거죠. 자,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 유대인들 도서관. 그래서 저 세미나가 마치면은 곧바로 스터디 메이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룹이 짝지어져서 2학년, 3학년이 학년 부장을 딱 가져요. 스터디 부장을 가져요. 그 밑에 2학년이 스터디 그룹을 주도하는 리더십 그룹이 세워지고 그 밑에 아이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1학년 아이들이 2학년에게 속하고 또 2학년들은 3학년 언니가 이렇게 잘 지도하고 스터디 그룹을 이렇게 인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룹 공부 방법을 나누고, 공부라는 것은 나 혼자 독식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합력해서 같이 성공하고 같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저 친구도 같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도서관을 가보시면은 막 떠들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막 서로 챌린지 도전하거든요. 한번 그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에 넘겨보시면 나와요. 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안 나오네. 밑에 마우스로 해서, 아니요. 마우스로 시작 버튼 찾아서 눌러봐 주실래요? 네? 안 나오나요? 영상이 안 나오네. 아쉽네요. 저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하나 더 영상을 또 봐야 되는데,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유대인들이 서로, 도서관에 가면은, 저기가 이제 헵시바 대학교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서관에 가면은, 과자 부스러기 싹 해도 팍 쳐다보잖아요. 조용하시라고. 근데 저기는 떠들어야 돼요. 떠들고 대화하고, 서로 야,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논리적인 그 싸움이 붙어요. 그러면은 서로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싸워서 졌어요. 토론하다 졌어요. 그러면 다음날 또 준비를 해와서 야, 너 나와라, 다시 붙자 하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아니다, 네 말 틀렸다, 내가 공부해봤더니 이거다 하고 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교장 선생님도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은 토론하고 나에게 챌린지가 왔을 때, 뭔가 도전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연구하기 시작하고 서로 부딪혀야지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넘겨주실까요? 그 영지라는 아이가 스터디 메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스터디 메이트의 소중함이에요. 만약 저에게 친구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도와주고 따끔한 말로 서로 일깨워 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친구들은 다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충고에도 상처받지 않고 이해해 주었어요. 스터디 메이트의 장점은 경쟁이 아닌 서로 돕는 것에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배워야 할 지식은 배우고 노력하고 자신이 아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며 협력자이므로 서로 도와야 합니다. 저게 저 스터디 메이트를 운영하는 2학년 학생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저는 나눠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들 한번 보세요. 어디 뭐 창업을 하려고 어디 가봐요? 어디 식당에 기술 배우려고 한번 해보세요? 알려주나요? 절대로 안 알려주지. 그쵸? 그게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그런 거를 깨부시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예요. 너도 잘 돼야. 너를 축복한다. 나를 통해서 네가 축복받아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세요. 축복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이 복이 되세요. 복의 근원이 되세요. 복의 근원은 내가 받는 자가 복의 근원, 많이 받았어 내가 복의 근원이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통해서 뭔가 흘러가는 게 복의 근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명령하신 명령이 바로 내가 복의 근원, 내가 가는 곳이 복이 되는 거,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곳이 살아나고 내가 가면 거기가 처지고 막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나 때문에 뭔가 막 안 돼요. 이게 어찌 복의 근원이 되겠어요? 저주의 근원이지. 복의 근원은 내가 있는 곳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살아나고 내 덕분에 화평이 오고 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평화가 오고 평화의 중재자가 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처한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악의 근원이 되십니까? 아니면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살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은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서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고 이렇게 돕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은 또 우리 공부를 할 때 그냥 무작정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기에서 한국하고 핀란드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하얀색 투명한 선이 있고 색깔이 있는 그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흰 색깔, 그 다음에 뭐 542, 또 핀란드의 흰 색깔, 뭐 544 이렇게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은 왼쪽에 있는 게 학습 시간 대비 나오는 점수예요. 우리나라는 엄청 그냥 아침부터 해서 야자까지 수업해. 그래서 어쨌든 높은 점수를 또 만들어내요. 근데 핀란드에 가보니까요, 핀란드 애들은 저 때도 영교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야자까지 했어요. 근데 핀란드는 아침에 9시에 1교시를 시작해서 3시에 끝나고 집에 가요. 근데 성적이 나랑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는 앉아서 엉덩방아 찍고 열심히 앉아 있는 게 실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핀란드는 안 그런 거예요. 앉아 있는 시간이 우리보다 훨씬 절반으로 적은데 성적은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공부하는데도 원리가 있다는 거죠.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저 차트를 또 보니까 2012년에 나온 건데 수학, 저 성적이 공부 시간 대비 이제 영역별 성적이에요. 근데 핀란드가 수학이 낮지 않아요. 공부 시간 되게 적어요. 저기 핀란드는. 근데 우리나라는 막 혼내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해내니까 불굴의 그 한국인 의지로 1위 또 따냈어요. 그리고 뭐 과학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있는데 한국이 어쨌든 상위권이긴 한데 핀란드도 거의 얼추 상위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사를 했는데 뭐가 있냐면은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기쁘게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조사해봤더니 한국이 아예 꼴찌예요. 최하위. 그러니까 억지로 막 울면서 막 여기를 앉아 있는 거예요. 힘들게. 다른 학생들은 막 재밌어, 뭐 즐겁게 막 하는데 공부를 짧게 딱 하고 끝내도 기억에 오래 남고 성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뭔가 공부를 막 시키는데 좀 무식하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뇌학자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도대체 뇌가 무엇일까? 어떻게 공부를 잘할까?
한번 넘겨주시죠. 봤더니 뇌와 공부와 그리고 신경계가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뉴런이 있습니다. 뇌에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넘겨주시죠. 저게 뉴런이에요. 뇌에는 뇌세포가 있고,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뇌세포 안에는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뉴런이 막 움직여요. 그리고 엄청 많아요. 수만 개의 뉴런이 우리 뇌 안에 있어요. 그러면 기억장치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 안에 기억으로 너무 들어가냐 그러면은, 저 뉴런이 우리가 눈이나 뭐 글씨를 써서 책을 읽든 뭐 듣든 몸으로 익히든 뭔가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저 뉴런이 전기 신호, 전자적 신호로, 전기적 신호로 저 신호를 받아요. 그리고 뉴런이 뉴런을 읽고 쭉 이어서 우리 안에 뇌의 그 기억 장치에다가 연결을 해서 기억을 딱 시키는 거예요.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장기 기억 장치로 가든 뭐 단기 기억 장치로 가든 뉴런이 잘 연결돼 있어야지 그게 쭈르륵 한 방에 팍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로 치면은 고속도로가 이렇게 뚫려 있어도 거기에 강남 막 서울 가보셨어요? 차가 꽉 막혀 있으면은 2시간, 3시간, 4시간 걸려서 도착하는 거예요. 그 뉴런이 막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가긴 가는 거지, 그 대신에. 근데 뻥 뚫려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한 30분이면 가더라고요, 강남에도. 그러니까 지금 저 뉴런이 바로 뚫려 있느냐, 막혀 있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짧게 공부하고 바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3시간, 4시간 막 어떤 애들은 막 한 번 봐도 몰라, 이거를. 이걸 도대체 아이들도 제가 그 구몬 선생님 했었잖아요. 그러면 딱 티가 나요. 아이들한테 한글 이거 딱 가르쳐 주면은 금방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얘 잘하네? 얘는 이것만 하고 다음 넘어가자. 진도도 착착착 나가요, 바로. 어떤 애는 이거를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 하고 3주째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막힌 거예요. 그 뇌의 뉴런이 막힌 거라고요. 하나 넘겨주세요. 그러면 그 뉴런이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니까 뇌 안에 있는 그 뉴런하고 연결하고 연결해서 쭉 다리를 이어서 기억장치에 가야 되는데, 전기 신호로 받은 그 신호를 뉴런이 저기 돌기를 통해서 딱 촉수를 통해서 사로 딱 연결할 때 신호를 신경 전달 물질로 바꿔서 전달하는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로 전기적 신호를 뉴런이 딱 받아서 그 신경 전달 물질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뉴런이 전기로 신호를 받아요. 우리의 눈으로 글자를 읽어서 어떤 내용을 읽으면 전기적 신호로 우리한테 들어온다고요. 전기. 근데 그거를 생화학 신호로 뉴런이 속에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전기적 신호를 바꾸는 그 물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세로토닌이에요. 세로토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신호가 세로토닌이 많아져서 연결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다른 물질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나오면은 저기에서 전기적 신호로 못 바꿔요. 막혀요. 그러니까 애들이 뭘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애들은 그 노르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온 거예요. 연구를 해봤더니 세로토닌은 건전하고 평안하고 기쁜 상태에서 분비가 엄청 많이 돼요. 평안하고 여기 아이들이 마음이 잘 차분하고 문제가 없이 기쁜 상태, 즐거운 상태에서 세로토닌이 막 신경물질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럼 걔들은 그냥 뭐 기쁜 상태에서 그냥 싹 해도 그냥 쑥쑥 가는 거예요, 걔들은. 근데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 애들은 이 노르아드레날린이 많아가지고 막 한 번 봐도 다른 잡생각도 막 나고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공부가 주구장창 앉아서 외우고 혼내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뇌세포에서 이 건전하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고 세로토닌이 잘 나오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공부를 잘 시키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 환경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잘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 넘겨주시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이제 위클리 테스트라는 거를 보는데, 저기 보면은 뭐 밑에 동그라미 뭐 기대, 뭐 향수, 친구 관계, 뭐 여러 가지 써 있잖아요. 가족 관계, 대인 관계, 감정 써 있잖아요. 저기 뭐냐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떨어질 때마다 향수가, 고향에 대한 향수가 와서 힘들면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뭐 어떤 가족 관계에 엄마 아빠가 싸웠대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애가 성적이 턱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성적이 턱 떨어지는 거예요. 저거를 이제 위클리 테스트를 보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네? 뭐가 문제지? 하고 저 부분을 터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 공부해로 터치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환경 다른 부분이 좀 뭔가 어렵구나 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렵니? 그 부분을 터치해주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 다시. 아니면 친구 관계가 어렵다. 얘 싸웠대요. 친구랑 이게 다퉜잖아요. 그랬어? 그러면 그 친구 관계를 해결해주면 성적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학교에서 성적 받아오면 너 점수가 왜 이러냐? 너 도대체 머리가 니네 아빠 닮았냐? 엄마 닮았냐? 난 안 닮은 것 같다. 니네 아빠 닮았다 하면서 그게 애 점수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자, 넘겨주시고, 또 저 아이도 이 새로운 아이가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는 아이가 이 새로운 아이인데 마음의 안정을 취하니까 쭉 올라가서 이렇게 쭉 안정권을 간 거예요. 새로운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딱 하니까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 머리는 있는데 얘가 관계도 안 좋고 이런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도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 마음의 안정이 오니까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유산소 운동을 해서 몸을 활성화시키고 또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 또 좋은 음악을 듣고 또 이 학교는 점심시간 이후에 30분도 낮잠도 주고 좋은 음악을 듣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다니엘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식습관 프로젝트예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식습관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분하고 또 청결과 신선을 우선으로 한 식재료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제 저 학교에서도 다니엘이 저렇게 자기를 잘 음식부터 청결하게 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음식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장은 제2의 뇌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또 신체 할 때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한 달 동안 채식을 먹여요. 채식. 한 달 동안 음식을 주는데 밥이 다 오로지 이제 채식으로 된 식단이 나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애들은 꼼짝없이 기숙사 학교니까 그거를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맛없다, 싫다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한 달 동안 쭉 저렇게 먹고 나면은 선생님, 저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저 변비였는데 변이 잘 나와요. 선생님, 저 아토피가 줄었어요. 선생님, 저 뭔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제가 맨날 졸았는데 이제 안 졸아요. 하고 자기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먹는 거가 중요하구나 하고 깨닫고 자기들이 음식에 대하여서 신경 쓰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 프로젝트.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럴 파워입니다. 모럴 파워는 이제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도덕이 능력이에요. 도덕성이 높지 않은 학생이 성적도 안 좋아요. 그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 생각해 보시면은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진짜 착해요. 근데 못하는 애들이 약간 이렇게 부도덕하고 좀 날라린 애들이 많잖아요.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좋은 기업을 가도 정직하지 못하면 그걸로 인하여서 추락하게 됩니다. 미국 대학에 들어가려면은 SAT라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험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SAT 시험을 보고 가는데 미국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 SAT 시험을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학원가에서 SAT 시험을 어떻게든 유출을 빼와가지고 학원가에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 시험 나 도대체 신뢰를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서로 베끼고 막 유출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하는 행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의 중요한 반도체 기술, 핵심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겨서 똑같이 성장해. 와, 그 사람 자기만 살고자 그 핵심 설계도를 탁 몇십 년을 연구해서 한 거를 탁 팔아넘기는 거죠. 그게 부도덕하면서 오는 거죠. 연구를 또 해보니까 심리학자들이 부정행위에 대한 심리적인 문제를 찾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셀프 컨트롤, 자기 조절 능력이 약한 아이들이 부정행위를 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4년에 어떤 교수님 두 분이 부정행위를 하는 아이들의 학업 능력과 자아 존중감에 대한 연구 결과를 했는데 316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만 정직했고 나머지가 부정직했대요. 그러니까 부정직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정행위를 많이 하는 아이면 아이일수록 학업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를 존중하는 그 능력도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만 중시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부정행위를 저질러서도 그 일을 하게 하고, 그러나 마스터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과정을 중요시 여겨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과정을 천천히 꾸준히 밟고 나간다는 거죠. 사울과 다윗이 딱 그렇습니다. 사울이 왕이 바로 됐죠. 그리고 그 왕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데 연단받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그냥 그 왕의 일을 하다 보니까 추락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나요? 어렸을 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왕이 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아주 긴 광야 생활을 이렇게 떠돌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오히려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되게 하고 낮은 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윗이 가장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서 칭송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 과정을 겪는데 힘들어서 자꾸 원망하고 포기하고 막 경제적으로 힘들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삶 속에 큰 고난이 왔을 때 쉽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연단시키시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잘 겪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좋은 리더로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정직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부모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기 학교는 아무래도 중국에 있다 보니까 서로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떨어지니까 부모님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한 아이가 이제 책을 하나 읽고 아빠에 대해서 썼습니다. 내용이 가시고기를 읽고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을 새끼를 버리고 도망간 엄마 가시고기를 대신해 알을 보호하다가 정작 자식들이 자신의 품을 떠나면 돌틈에 머리를 쳐박고 죽어버리는 아빠 가시고기. 이 책에 나오는 다오미 아빠는 아빠 가시고기와 참 많이 닮았다. 그는 백혈병에 걸린 자신의 아들을 위해 시인으로 소중히 여기던 양심도 자존심도 다 버려가며 치료비를 벌고 나중에는 각막마저도 팔아 기적적으로 다오미를 완치시키지만 정작 자신의 의사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고 머나먼 프랑스로 떠나보낸다. 이 책을 읽고 나의 아빠의 모습이 떠오르며 눈물이 많이 났다. 항상 자식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도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우리 아빠. 이제야 아빠의 지치고 힘든 모습을 보게 된 내가 너무 후회하고 죄송하기만 하다.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아빠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아빠의 노력 덕분이었다. 끝으로 이 기회를 빌어 말하고 싶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그리고 내가 다 자란 가시고기가 되어 당신의 품을 떠난다고 해도
당신의 사랑만큼은 언제 어디서나 기억할 거라고. 아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편지를 썼어요. 학생이. 철 들은 것 같죠? 여러분 부모님이 이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얘가 사람이 됐네.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편지를 또 쓰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 부모님이 이렇게 썼어요. 다른 아이인데요. 승희나, 엄마의 깜짝 서프라이즈, 독후감을 쓰면서 자녀에게 쓰는 편지라는 공간이 있어서 우리 딸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라는 생각에 엄마의 사랑을 편지에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너를 칭찬하기보다는 나무라기에 바빴던 엄마, 믿어준다고 하면서 믿는 신용만 했던 엄마, 너희들의 호기심과 관심에 무관심했던 엄마였음을 고백한다. 미안하단 말과 함께 그럼에도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또다시 전하고 싶어. 언제나 넌 엄마보다도 따뜻하고 이해와 배려심이 많은 딸이고 착하고 자랑스러운 딸인데 성적의 잣대로만 몰아세웠던 못난 엄마의 엄격함 속에 눌려 살아왔지. 엄마인 내가 너무 미안해. 최선을 다해서 변해가는 너를 보면서 너에게도 고맙고 함께 해주시는 많은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린다. 딸, 부모 곁을 떠나 잘 지내주어서 고마워.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자. 딸 건강 챙기고 엄마도 열심히 널 응원하고 기도할게. 사랑해. 이렇게 편지를 엄마가 딸에게 써주었어요. 자, 이제 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저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5월달 1년에 한 번씩 부모님이 중국으로 와서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깊은 연결되어지는 시간을 가져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회복합니다. 저도 언제 영적으로 내가 많이 건강해졌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 기억 속에 제일 제가 영적으로 평안함을 딱 얻게 된 시기는 저희 어머니와 제가 화해하고 풀었을 때예요. 그 순간이 제일 저한테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때 제 안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풀어졌어요. 어머니와 관계가 해소가 된 이후로. 그때 그 이후로 저에게 막 자신감도 생겼고, 특히 우리 엄마를 제가 많이 막 미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진 사모랑 소개팅 할 때도 옛날에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은 우리 집은 너무 좋아. 근데 우리 엄마는 조금 그래.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다른 여자 이렇게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드는데? 하고 가다가 우리 엄마가 딱 생각이 나요. 우리 엄마가 죄를 안 받을 것 같은데?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어머니와의 관계가 딱 좋아지니까 제가 예진 사모 만날 때도 우리 아빠 진짜 짱이다. 너무 좋다. 자, 가족 얘기를 그렇게 하더래요. 우리 엄마도 진짜 최고다. 너무 좋다. 우리 엄마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이다. 우리 엄마 나를 엄청 사랑한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제가 얼마나 자랑을 했던지 이제 예진 사모도 지네 엄마 아빠만 있나? 우리 엄마 아빠도 최고인데 이렇게 생각했대잖아요. 하도 제가 집 자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는 진심으로 제 자랑거리가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부모님, 가정. 이 정말 저는 최고의 자부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니까 다른 관계도 회복이 되는. 저는 관계가 회복되니까 영성이 회복됐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이 세븐 파워 교육 책 읽고 보면 볼수록 전인격적인 회복, 부모님과의 관계도 속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고 또 원수된 마음들도 풀어내게 하고 또 식단, 음식통에서 먹으면서 조절하지 못하는 이런 신체 능력도 정리하게 되고 대인관계는 물론이고 많은 영역들을 이렇게 잘 또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하고 또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고 이 학교 학생들은 전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얼마나 좋은 인재가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도 저런 훈련들을 정말 길러야겠구나. 우리 학교에도 저런 아이들을 세워야겠다. 특히 또 이제 박사님 오셔서 좀 깊게 교제를 하면서 좀 도움을 좀 요청하고 그분이 이제 중국에 학교를 세우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조금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이런 학교들을 세우고 싶어 한다는 그 어떤 다른 유튜브에서 채널에서 제가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좀 봤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와 잘 연결이 되면은
저분이 이제 전적으로 우리 학교와 마음이 잘 맞으면은 우리 학교에 전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또 기대감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또 하나님이 캔슬하시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다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거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하게 또 조심스럽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또 길을 여시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너무나 많은 도움과 또 손길이 필요하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대안학교를 참 많이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붙잡고 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돕는 은혜에 또 손길도 허락하시니 이것들이 하나님 징검다리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 학교로 세워져 가는 데에 중요한 그러한 시점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이 시기를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잘 겪어나게 하시고 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이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또 기숙학교 또 학교 건물들 차곡차곡 하나씩 잘 써나가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인재들 선생님들 손길 필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셔서 이 일들이 하나님이 세워져 가는 학교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